안녕하십니까. 악몽 같은 2020년이 지나고 2021년 새해가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 기승을 부리고 백신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세균성 바이러스를 잡는 방법은 백신보다 면역력 강화가 더 강한 백신입니다. 모든 분들이 이 위기를 벗어나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장 두 번째로 상가 점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점포에서의 성공과 실패. 같은 점포에서 무슨 일이, 누구는 돈을 벌어나가고 누구는 망해서 나간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상가는 한 지역의 가장 요지의 상가로 본인의 오랜 고객이 새로운 아이템으로 음식 장사를 하기 위해 계약했다며 상가트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해보니 좌측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출입구에 빨간색 표시의 큰 수맥이 지나가고 있어 돈이 새는 출입구로 장사가 안 되었을 거라 하니 고객이 그 전에 제과점을 했을 때는 돈을 많이 벌었고 또한 고액의 권리금까지 받고 나갔다기에 본인이 제과점 할 때는 출입구가 현재의 문이 아닌 삼각 표시가 된 곳이라고 하니 어떻게 아시느냐고 묻기에 자인의 공식이 그렇다고 답해 주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휴대폰 가게는 사진에 보이듯이 입구를 흉한 곳으로 바꾸면서 장사가 서서히 몰락하여 몇 년 안 되어 채 3분의 1도 안 되는 권리금을 받고 철수하게 되었고 본인의 고객이 인수하는 상황에 오게 되었습니다. 곧 새로 인테리어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묻기에 출입문을 삼각 표시 쪽으로 옮기되 우측 사진의 녹색 표시처럼 상가 전체를 더 좋은 기운으로 바꾸는 공사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자고로 음식은 손맛과 장맛인데 좋은 재료를 가지고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만들면 아무리 손맛이 있다 한들 10번째 시간에서 인체에서 미치는 영향 중 작가의 기운에서 나타나듯이 나쁜 기운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간 맛은 있을지 모르나 건강하고 깊은 맛은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음식을 만드는 분이 손맛이 있으면서도 건강하면 좋은 기운이 샘솟으니 자연적으로 기운이 솟아나는 건강한 음식이 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상가 내의 기운도 좋은 기운으로 바뀌어 손님들이 편안하게 건강한 음식과 더불어 좋은 기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 에너지가 솟아나는 기가 나오는 음식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측 사진처럼 새로이 단장된 이 상가의 결과는 향후 1년 후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며 필히 제과점 할 때보다 더 잘 되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본인이 오랜 세월 경험해온 통계에 의한 확신입니다. 지혜로운 선택. 미용업을 하는 아가씨가 좋은 상가를 얻기 위해 연락이 와서 신시가지가 형성된 곳에서 상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새로 형성되는 신시가지이다 보니 곳곳에 많은 상가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터가 좋은 상가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상가만 찍었지만 대부분이 입구에 수맥이 지나가는데 건축업자들은 수맥을 잘 모르는데 어찌 이렇게 하나같이 수맥 자리에 문을 맞추어 넣을 수 있는지 아이러니하기만 했습니다. 문 입구를 조금만 옆으로 옮겼어도 그나마 괜찮은 상가가 될 텐데
그래서 아가씨에게 경기도 안 좋은데 큰 돈 들여 잘 될 거라는 기대 속에 시작하는데, 이런 상가들은 거기가 재운이 나가는 곳이니 좀 더 시간을 두고 좋은 기운이 나오는 상가를 구하는 것이 실패를 면하는 길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망망대해에 크루즈선을 타고 여행을 하는데 잔잔한 바다에는 편안하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며 즐길 수가 있는데, 풍랑치는 바다에는 제대로 몸을 가눌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와 같다고 하니 좋은 정보를 알려줘서 감사하다면서 돌아갔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례입니다. 참고로 건축주들이 건물을 지을 때 수맥에 대해 말해보면 믿지 않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내가 지은 건물에 세입자들이 입주해서 편안하고 하는 일이 잘 풀리도록 최선을 다해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이런 심성을 가진 건물주는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최근에 그 소수 중에 한 건축주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소개할까 합니다. 단 본인하고는 무관합니다. 본인 문화생 지인이 대구시 달서구 지역인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에 300평 규모의 상가를 건축 중이며 철저히 소비자 위주로 건축을 하는데, 먼저 터부터 다스리고 수백 팔을 잡고 근본을 흔들림 없이 해놓고 수익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상가수를 줄이면서까지 편의 위주로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폭과 문콕 예방을 위해 주차 간격도 넓히고 엘리베이터도 대형으로 갖추고 입주 상인들이 들어와서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도록,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방문 시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상의 상가를 짓기 위한 건축주의 마음이 아름다웠습니다. 본인은 건축주를 만나본 적이 없어 알지 못하지만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 진정 사업가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상가는 이렇게 짓는 거야. 이 상가는 속을 다스렸으니 에너지가 솟아나는 상가이며, 겉은 아직 미완성이지만 설명을 들어보니 잘 형성된 상가가 될 것이며, 건축주의 후득한 마음까지 곁들여졌으니 속과 겉과 아름다운 심성의 삼합이 갖춰진 빛나는 상가로 탄생할 것이며, 세입자는 진짜 찾기 힘든 복받은 상가에서 마음껏 활개치며 발전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표본으로 소개를 해볼 생각입니다. 장사나 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복합적인 문제이지만, 근본이 뒤틀린다면 절대 답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세입자들이 상가를 구할 때는 한 가족의 운명을 걸고 비싼 투자를 하는데, 건축주가 그리 될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려준다면 모두가 상생하는 결과를 틀림없이 가질 수 있으며, 건축주도 수맥에 의한 바닥 균열도 막을 수 있어 건물 이미지 관리 및 여러모로 큰 이익이 될 것인데, 안타깝게도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이 아까워 눈앞의 이익만 보고 큰 그림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니 세도 잘 안 나가고 세입자는 계속 바뀌고 수맥에 의해 건물의 노후 속도가 빨라지는 악순환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 세입자들이 상가를 구할 땐 세밀한 주의와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망하기 위해서 상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지식이 아닌 지혜로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언급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정보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80%의 성공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왜냐? 이 논리는 통계학이기 때문입니다. You can do it.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암 발생 원인과 재발의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